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일기, 오늘 8월 7일 방송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네요. 굉장히 저기 불쾌지수가 높고 힘든 날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건강을 조심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여기에 이제 시장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아쉬움이 많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은 아마 저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 상당히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0포인트 이상 떨어진 걸 보면 호가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매수의 그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지수는 22포인트 밀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좀 더 컸죠. 20포인트, 2.2% 밀려 내려갔고요. 외국인이 2,823억을 순매수했는데, 뭐 상당 부분이 IT, 반도체 쪽으로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뭐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융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은 3원 60전 올라가서 1306원 20전에 거래를 마친 그런 모습이 됐죠. 수급 동향을 먼저 보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2,823억 순매수했는데 아직까지는 순매수로 돌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혼조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투자 심리는 어찌됐든 투자 심리 50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죠. 이제는 심리 조정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움직이는 것을 잠깐 보면, 그렇죠. 외국인 투자들이 IT 전기전자를 매수했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2차전지도 들어와 있고, 오늘은 시세가 움직인 걸 봐서는 반도체 쪽을 매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일봉 차트인데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어요. 아쉬운 그런 대목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봉은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20주봉 올라오고 있고 괜찮고요. 월봉도 아직까지 이상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일봉 쪽에서 지금 20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는 한 2주 정도는 주가가 헤매는 그런 시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그렇죠. 외국 투자자들의 매수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고, 농심, 영업무용, 네이버, 현대오토에버, 삼성 SDS, 이런 종목들 상승률 상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밀린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금양,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것들 다 2차전지와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로 매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모두 다 이제 그 2차전지 관련해서 그 낙폭이 굉장히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나이스 평가정보, CS 인터내셔널, 팩트론, 큐렉소, 이런 것들은 좀 잘 움직였네요. 예, 뭐 밀린 쪽은 다 이제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테마주들 보면 비철금속주, 서원, 대창, 여전히 초전도체 이쪽에 좀 그 돈들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가구, 로봇 지능형, 환경산업, 뭐 라면, 이런 것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린 것은 뭐 바이오 진단 백신, 2차전지 완제품, 그런 것들을 나오는 거죠.
해외 변수들 잠깐 보면, 국제유가가 뭐 엄청 올라왔어요. 좀 주유소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오다가 좀 밀려 내려갔네요. 아무래도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방향에서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건드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향배를 가를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환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에 바짝 올라왔다가 오늘 살짝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 주가 이제 그 만기죠. 목요일이 보면은 외국인은 내려가는 쪽으로 잡아놨고 금융투자는 올라가는 쪽으로 잡아놨고 개인투자들도 올라가는 쪽으로 잡아놨고 2대1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과 금융투자 사이에 어떤 저기 그 밀고 당기는 것이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금리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된 거죠. 그러니까 금리로 보면 올라갔고 채권 가격으로 보면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경제 지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오늘이 8월 둘째 주가 되겠죠. 이번 주는 이제 물가 지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가 지표들이 특히 10일에 CPI 그죠. 그 다음에 11일에 PPI 이런 것들 잘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뉴스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주가 밀리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저기 그 대단한 것들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코스피 나흘 연속 하락해서 2600선 붕괴.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코멘트들도 뭐 별로 이런 장에서는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도록 하죠. 자, 2차 전지가 약발이 다 떨어졌나?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10% 급나?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주가 급등으로 시장에 우려를 낳았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나란히 두 자릿수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다. LNF, 포스코 DX 등 다른 코스닥 2차 전지들도 일제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 2% 넘게 빠졌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테마는 지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 국면에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그랬잖아요. 빨리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것보다는 실적이 따라온 속도가 매우 느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좀 어려운 국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초전도체는 되느냐 하는 건데, 논문대로 따라 해봤는데 한국형 초전도체 일단 검증 실패예요. 퀀텀적인 한 달 내 판가름 될 것이다. 이렇게 저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되면 좋겠어요. 되면 좋겠고, 하지만 된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상용화했을 때 누가 돈을 벌게 될 것이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지켜보시죠. 계속 때는 LK99 재현 실험 실패를 했는데 매년 정체불명의 초전도체가 아카이브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어요. 이과 쪽 특히 이런 식의 그 과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제시하는 레시피대로 실험을 하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뻥이 되는 거죠. 옛날에 황우석 교수가 했던 것들도 본인들이 제시했던 것대로 했을 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꾸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4년의 최고, 고금리 시대 장기화한다. Investor bet that high rate will longer. 그렇죠? 그러니까 이 longer for higher가 저기 계속 이어지는 이런 저기 그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저금리라든지 저물가라든지 이런 이제 저물가, 저금리 이 호황을 이제 다 지나가고 이런 정상화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 금리 지표들 좀 더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막판 향해 가는 2분기 어닝 시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달 초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작된 2분기 어닝 시즌이 어느덧 중반전을 향하고 있다. GS건설, SK이노베이션, LNF 등 일부 종목들이 어닝 쇼급 실적을 내게 됐지만 국내 증시의 얼굴 마감격인 반도체와 자동차 제휴기들의 기대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거가 될 것 같고, 최근처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또 글로벌 교역량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실적에는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호실적에도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 실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장 반응이죠. 시장 반응. 근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주가는 기업들의 실적에 수렴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함정은 장기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원래는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 시장 이론의 요지인데 그렇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을 우리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실적은 좋은데, 그죠? 저기 수익률들이 주가 수익률은 나쁘잖아요. 나머지들은 저는 마이너스 났고, 이런 것들이 즉각 저기 반영되지 못하는 데는 역시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한 그 부분들이 보이고, 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 장기적이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투자 심리도 충분히 조정을 시켰고, 그렇다면 또 몸을 추스리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 뭐 차례대로 이제 일봉, 주봉, 월봉 순으로 망가질 테니까 시간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운 날씨 여러분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